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이해박는 집 김영환 원장님,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 김영환 전 사선 의원 모시고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하루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오랜만에 라디오 통해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내용 오늘 제가 원래 하려던 내용하고는 조금 네.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한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사선하셨고 또 장관도 하셨고 청와대 내막도 잘 아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흔한 이야기로 십상시한테 둘러싸여서 지록위마 간신배들이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말입니다 해서 자꾸만 국민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그야말로 결정장애, 뭘 결정을 못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옹고집, 네. 이제 어떤 분은 마이웨이라고, 네네. 이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네.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거. 네네. 이제 그게 드러난 거는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 국민 이번이 5월 10일이죠.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 특별 연설 및 기자회견. 그게 아마 임기 중에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고별회견이 있겠습니다. 고별회견이 있겠죠. 거기를 하기 전에 네네. 제가 이번에 회견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성장은 어떻고, 수출은 어떻고, 이게 OECD 가운데 우리는 몇 번째고,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화자찬, 네. 자뻑 이런 게 이제 나올 것이고, 네. 백신은 이렇게 잘 준비돼서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고 해서 뭐라고 하실 거고, 네. 남북 관계는 어떻고, 외교는 어떻고, 등등. 그리고 이제 장관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장관 청문회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간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거예요. 그 웬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 부동산은 이제 그것만은 자신 있다 그러셨던 거잖아요. 작년에 그랬죠. 네. 그 하나만은 자신 있다. 그렇죠. 어떻게든 잡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워낙 민심의 역풍이 크고,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뿔이 나 있으니까, 네네. 그건 좀 약간 사과를 하신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느닷없이 청문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은 관계가 없지만, 자신 관계 없다는 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고 임명하겠지만, 그런 네. 뜻이죠. 예. 29명을 지금 임명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회 동의 절차라는 게, 그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는 거지만, 그건 의결하거나 결정권은 없는 거지만,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것을 받아서 청문 하는 보고서, 것인데, 부담되죠. 이제 네네. 국회에서 그게 부적격하다고 판결한 네. 거를 네. 대통령이 강행하는데, 그게 지금 30건이 넘었으니까, 예. 그게 아마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한 2배, 3배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도 알고 또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밀수에 가까운 그런 도자기를 1250점 도자기, 그 도자기 문제라든지 어떤 분은 절도 전과가 있는 그런 가족이 와이프, 있다든지 예. 등등 비리 백화점 어떤 장관은 12가지인가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서 네네. 12가지가 있는 네. 더 이상 어떻게 더 갖다 품목을 더 나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임명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천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고장이 났구나. 지금 수리 중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차인데 네. 인사청문회 제도를 다음 집권하는 다음 기억나요. 이랬어요. 나는 이제 사실상 앞으로 장관 별로 임명할 일도 없으니까 나는 그랬고 다음 대통령 때부터 훌륭한 분들 모셔갖고 어렵게 모셨는데 망신주기식 청문회갖고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형적인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유체 이탈 화법을 쓰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제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문회 안 했으면 그분이 도자기를
선정을 했는지 뭐 산더미인가 뭐 그거를 뭐 8개를 가져왔는지 6개를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저렇게 밀수도 하는구나. 전에 배우십시오. 행랑 파우치. 예. 저도 뭐 영국에 가서 좀 몇 달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무슨 벼룩시장 같은 거 시골에 그 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막 1000점씩이나 나오는 건 난 뭐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하여튼 이제 이런 공인으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네네. 그런 생각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장관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있는데 국민 감정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도 뭐 한두 명이라도 이걸 그 국민 여러분 죄송한데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두 명은 내가 그 좀 철회를 할 테니 그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 이제 반려를 해가지고 국회에다 보냈잖아요. 내일까지 이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고 아마 그럼 내일까지 재송부 안 되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뭐 야당 특히 정의당조차도 임혜숙, 박준영 이 두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노형욱 뭐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81명의 초선 의원들이 사실상 집단 반기 온라인으로 집단 반기를 들었어요. 청와대에서는 최소한 한 명을 갖다가 국민들 눈높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 송영길 대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초선들하고 좀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옹고집이에요. 네. 이제 그 이 사안을 보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걸 강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강행을 하든 뭐 그냥 뭐 철회를 하든 그게 이제 그 무슨 대세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하는 인사가 이렇구나,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거 다 알았으니까. 네네. 뭐 강행하시려면 하는 건데 네네. 뭐 그거 뭐 이렇게 어긋장이라고 할까 염장 죽이는 일을 뭐 한두 번 했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뭐 놀라운 일도 아닌데 예. 만약에 강행을 하면은 네. 송영길 대표가 돼가지고 뭐 그 국민의 소리를 뭐 듣겠다든지 네네. 뭐 무슨 뭐 뼈를 깎는다든지 뭐 예. 했잖아요. 네네. 뭐 좋은 얘기 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맛이 가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송영길은 맛이 가고 문재인 대통령 또 한 맛이 갑니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은 뭐 나는 상관없다. 나는 맛이 다 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네. 송영길 같은 사람은 지금 맡아서 당을 이끌어야 되고 대선을 치러야 될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분위기 좋단 말이에요. 무슨 네. 세금 문제도 뭐 이렇게 부동산 특위도 뭐 새로 인정해서 온건하게 예. 뭐 해보려고 하고. 이번 주 5월 말까지 빨리 그저 재산세 이 관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이번에 보면 현충원 가서도 보면은 어쨌든 이승만, 박정희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보면 뭐랄까 흠모하는 네. 나름대로 그 시대를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네. 글을 쓰는 등 괜찮았어요. 제일 감명 깊은 거는 그 아들 얘기를 빌어서 네네. 세월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제복 입은 사람들을 너무 소홀히 했다. 유니폼 그렇게 입어서 너무 뭐 자기 소홀히다. 얘기로 한 거죠. 그게 그래, 자기 사실이죠. 아들 얘기를 통해서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거론한 건데 네. 이게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구나. 네네. 저렇게 알고 있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가서 첫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그러면 아니돼 옵니다. 이거는 네네. 여기 한 명이 아니죠. 3명 다 해야죠. 그런데 뭐 안 되면 2명이라도 해야지 무슨 네. 한 명이 이게 무슨 뭐 면피하는 겁니까? 뭐 예. 무슨 초선 의원들이 무슨 그걸 공개적으로 발언을 못하고 무슨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게 비겁하게 이룰 말할 때가 없지. 비겁하죠.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임명을 해가지고 문자 폭탄을 좀 덜 맞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건데. 그렇군요. 아이고. 근데 문자 폭탄 맞으면 맞을수록 네. 그런 국민들의 사랑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황 박사님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쓴소리, 옳은 소리를 네. 할 때는 목을 네. 내놓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잡혀갈 생각하고 국가 모독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되는 거 이번에 알았으니까. 부들부들 모욕죄.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울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울산 시장 부정 선거 사건 이거 무려 검찰 기소장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나왔다는.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 행간을 잊게 되잖아요. 이게. 네네. 그럼 그 공소장은 누가 쓴 거냐 하면은 이성윤 검찰이 한 거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예, 그렇죠. 물론
수사관은 다른 검사가 했겠지만 네네. 그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이죠. 지검이 한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계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7개 부처, 뭐 민정, 뭐 공보, 뭐 그렇죠. 등등 청와대 내. 뭐 이것들이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요 앞에 요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이제 여기 임종석, 조국, 그다음에 이광철 이렇게 이제 요 셋을 뺐죠. 예, 뺐고 그 트로이카를 뺀 겁니다. 뺐습니다. 이게. 핵심만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뺐냐? 안고. 여기 대통령하고 이 비서실하고 연결되는 이 골이 차단한 거죠. 요거죠. 네, 이게 이제 꼬리죠. 그러니까 여기 꼬리만 갖고 재판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검찰이 이거 꼬리만 갖고 공소장 하려니까 이게 좀 약간 뭐가 캥긴단 말이에요. 예, 예. 뒷꼬리 땡겨. 우선 나중에 특검이 되면 틀림없이 이게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말한 것이 두 가지인데 내가 볼 때는 네네. 제가 뭐 무슨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치과 의사지만은 이건 머리를 돌려 보면은 네. 첫째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집대선이라고 했습니까? 뭐 무슨 총체적 뭐 부정선거에 뭐 무슨 네네. 표현이 있던데 예,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말은 세게 때렸어. 총체적 부정선거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하려면 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과 그 비서관과 그 대통령까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결정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부정선거의 안골을 다 빼고 그 소머리는 다 빼고 속꼬리만 가지고서 그 꼬리곰탕. 예? 그 속꼬리 갖고 소머리곰탕을 끓였군요. 그러니까 소머리곰탕이라고 써붙이고 속꼬리 하는 것이 네. 결정판이다 그런 얘기. 허장성세다 그런 얘기. 네네. 허장성세. 네네.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검찰이 네. 한 얘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거기 공소장에 뭐라고 썼냐면 네. 여기에 뭐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네. 그런 얘기. 그리고 그런 정황이 네. 정황이 뭐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것만 읽어보면 뭐 그러네요. 그렇구나 했는데 보면 그런데 막판에 가면 반전이에요. 무혐의다. 그런 얘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은 그거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네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수사팀들도 네. 뒷골이 땡기다 보니까 자기도 알리바이를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중에 이제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썼는데 미국에서 말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이 네. 8개 부처입니다. 네. 8개 부처가 관여가 됐어요. 예, 예. 뭐 정무, 뭐 공보, 뭐 다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죠. 뭐 그다음 저 외부에도 먼저 저 울산 경찰청 들어갔죠. 또 기재부 들어갔죠. 복지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망라가 돼서 정부, 경찰, 네. 그다음에 청와대가 전부 망라가 됐어요. 예, 예. 그다음에 당까지 다 망라가 된 네.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네.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겠나? 바로 탄핵이죠, 사실은. 지금 이거는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개입한 거예요. 네네. 청와대가 개입했는데 다 개입했는데 대통령만 개입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네. 결과를 보면. 그리고 비서실장을 뺐어. 네. 그런 재판을 우리가 해서 뭐 하느냐 그런 얘기. 근데 그 재판을 네. 1년 4개월을 끌었다 그런 얘기. 1년 4개월을. 김미리 부장판사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분이 거기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어서도 안 될 관리가 아닌 거예요. 네네. 몇 년 만에 이 교체가 됐는데 그것도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1년 4개월 살라미 전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잘라서 나가요. 잘라가지고 뭐 핑계대고 해서 1년 4개월 끌고 네. 재판을 할 상황이 되니까 김명수한테 병가를 신청했다. 네네. 그러면 내가 이제 대법원장이면 야 이게 우리도 뭐 면이 있지 이거 어떻게 그 또 병가를 신청하냐 재판하고 가라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3개월 병가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런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할까 이 비리를 덮는 은폐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뭐 그리고 그 두 분이 예. 다 우리법 우리법연구회로 다 연결돼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조직이죠, 사조직. 이런 그 사조직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을 했고 네. 그 사법부가 권력형 비리를 이렇게 은폐를 했고 네. 그리고 그것을 몸통과 소머리는 다 빼고 네. 속꼬리만 가지고 소머리 국밥을 지금 팔고 있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것을 그렇게 만든 식재료를 가지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이고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렇게 닭
차 떼고 보 떼고 나머지 졸만 갖고서 지금 선거를 그 재판을 하게 만들었는데 네. 이 사안이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국기문란.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죠. 네, 이거는 네, 이건 네. 뭐 말도 안 되죠. 선거를 이렇게 하고 막 대통령 신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 네.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네. 이거를 꼭 그 세월호 있잖아요. 네. 세월호 조사하듯이 좀 해라. 아홉 차례. 세월호 9차례인데 9차는 아니라 뭐 2번, 3번이라도 해서 예, 예.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언론도 지적 안 하고 나도 다른 사람 지적 안 하는데 내 눈에만 보인 건데 네네. 청와대 타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청와대 타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뭐 했느냐. 무슨 뭐 성형수술을 했느니 뭐 했느니 구술했느니. 누구하고 뭐를 했느니 뭐 정유나랑 뭘 했느니. 별일이네. 수많은 그런 연벼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거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당시에 밝힌 겁니다. 조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7시간 동안. 예. 근데 그 청와대 타임 7시간이 얼마나 많은 구설이 되고 네.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되고 얼마나 많은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울산 사건에 있었던 그 선거 기간 동안 네. 전후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거기에 있는 민정수석과 그렇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네. 그 청와대 타임을 조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예. 그걸 조사하지 않고 이거를 무슨 부정선거의 금자탑이다 무슨 종합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말만 그렇게 했지 알로 보고요. 알로 보고. 알로 보고라는 게 뭐냐면은 몰라요. 처음 이제 들어봐요. 교도소에서 네. 이제 그 도둑놈들끼리 칸방을 같이 쓰는데 네. 이제 그 힘이 센 놈이 힘 없는 놈한테 네. 너 가서 이제 영치금 좀 넣어주라. 네, 그 네. 얘기해라. 그 빵도 넣고 뭐 네. 사과도 넣고 우유도 넣고 해라고. 너 꼭 그렇게 얘기해. 그러고서 이제 가면은 이제 면회 온 아버지 어머니하고 면회 박스 앞에서 앉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그 사과도 넣어주시고 귤도 넣어주시고 뭐 우유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넣지 말라고. 아래를 뭐라 해. 알러보고. 알로보고 이거 넣지 마세요. 이거 어. 쟤들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알로보고야. 야. 이중성이죠. 예, 예. 겉으로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알로보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소구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검찰이 말이에요. 요번에 네. 나는 그 검찰을 공격한 거예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이 이성윤. 이걸 다 빼고 차 떼고 법 떼고 아까 얘기한 몸통 빼고 뭐 소머리 빼고 다 빼고서 네. 그 밑에 놈들만 가지고 재판하면서 그걸 갖다가 무슨 마치 무슨 큰 쾌거나 이런 듯이. 그렇게 엄정한 법칙 집행하는 것처럼 한다 그런 얘기. 예. 그러니까 그 너희는 안 되니까 그 중앙지검 너희는 안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틀림없이 대통령이 해명하거나 대통령이 뭔가 고백하거나 뭐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내가 청와대를 그 가보고 했는데 만약 비서관들이 그렇게 움직이다가 문제가 될 걸 다 아는데 대통령의 보고 없이 네. 대통령의 지시 없이 네. 대통령의 관여 없이 이것이 됐겠는가? 이거는 삼척 동자도 제 말이 옳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말이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 대통령이 진실한 고백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건 가운데서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돼 있는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야당은 여기다가 참호를 팔아. 참호. 참호를. 그리고 파부침주라는 게 있습니다. 파부침주. 기억나네요. 파부, 침주, 강을 건넌 다음에 파부, 솥을 깨고, 그렇지. 침주, 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겠다. 배를 가라앉히고. 배를 가라앉히고 구멍을 뚫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야 된다. 이 문제는 타협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야당이. 네네. 여기서 끝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월성부터 지금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우선 이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잠깐 이 지금 팡팡 소리 울려요. 이게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거 이 다시 한번 조그만 걸로 만들게요. 이 말씀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네. 이거를 왜 야당은 못 싸우는가? 네. 왜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 일개 치과의사가 쓴 글을 국민들이 보고 속 시원하다고 하고 예. 그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명백하게 만약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야당이고 우리가 집권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죽었어요. 이거는 뭐 반쯤 죽었죠, 반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전투력이 없이 네. 이런 문제가 없이 야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들끼리 싸워 뭐 산에 올라갔느니 안 올라갔느니 뭐 팔공산에 갔느니 뭐 에베레스트 갔느니 그런 거 싸울 필요가 없고 예. 왜 우리 당의 젊은 정치인들은 네. 왜 그렇게 당내 문제를 갖고 싸우냐 이런 얘기예요. 어? 또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참 그 말씀하시니까 네. 조금 주제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잠깐 여기서 완팁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보면 아까 이준석이라든지 뭐 김웅이라든지 또 초선 또 재선할 거 없이 젊은 정치인들이요 희한하게 문재인 정부 욕 안 합니다. 아 희한하더라고. 지난번 비대위가 그랬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다. 정확히 하면 김종인 위원장부터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10개월 동안 언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그런 폭주 폭거에 대해서 진짜 앞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를 토하듯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나요? 그 폼생폼사라고 보면 그 김종인 그 치막자락 붙들고 다니는 그 초선 아니면 젊은 정치인들 그거 배워갖고 안에서 보면 자기네 선배들 갖다가 조지는데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강태순 우리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 어떻게 당 안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네. 계파 정치에 물드는가, 네네. 계파 정치에 발언을 하는가, 네. 어떻게 젊은 정치인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왜 당내의 문제를 정권과의 대치와 전선과는 다른 싸움을 하는가. 네네. 그러니까 전선에서 이탈해갖고 사령부에 와가지고 총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지금 보급품 안 보냈냐, 뭐 좀 빨리 보내야지, 늦게 보내야지 그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선은 보다 더 중요한 전선이 있고요. 네. 대적 전선이 있잖아요. 있죠. 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야당의 존립 이유가 여당을 견제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여당을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당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지 않고 네. 우리끼리 싸운다 그러니 우리끼리. 네. 그러니까 20, 30대가 페미니즘이니 뭐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대남, 이대남. 그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니까 예. 논쟁은 해야 돼. 네. 그런데 그거 다 중요한 것은 20, 30대든 30, 40대든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 지금. 네. 일자리가 없어.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집도 못 사. 네. 그다음에 결혼도 못 해. 네. 그리고 지금 죽겠어. 네.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네. 그런 페미니즘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만 갖고 우리가 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 전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저들을 도와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적 행위죠. 그래서 지금 제 혼자서 지금 싸우는 것만큼도 이걸 못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가덕도 문제 말이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예타면제를 비롯해서 등등등 특별법 만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가덕도에 가면 가슴이 뛴다. 가슴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슴이 뛴다는 것은 네. 완벽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게 선거 41일 남겨놓고 네. 가지도 않던 왜 부산에 지금은 안 갑니까? 왜 지금 가서 또 떨어 박형준 됐잖아요. 됐어도 부산 가서 가슴이 또 뛸 거 아닙니까? 계속 뛸 거 아닙니까? 쿵당쿵당 뛰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 의원들이 없고 그 개혁적인 사람들이 네. 말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거 앞장섰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한번 기억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네. 지금 그 전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도 동의를 안 했어. 그다음에 맞아요. 그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밀고 가려면 네. 김해 신공항에 대한 김해 공항에 대해서 그걸 확장하는 정책을 결정한 거 있잖아요. 네네. 프랑스의 그 전문가들이 와서 결정하고 그 커미티가 회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의결을 하고 정부가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거기에 집권 남용이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월성 저 발전소 저거 폐쇄하는 거 언제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월성 발전소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예. 김해공항 저거 언제 그렇게 된 거지? 누가 그렇게 한 거지?
이걸 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 결정적인 지금 진전이 있는데 네. 수소 경제를 한다는 이 나라에서 네. 소형 원전이 없으면 수소 생산과 네.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거기에 관여가 돼 있고 빌 게이츠도 관여가 돼 있고 전 세계가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만 원자를 포기한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수소 경제를 한다 하면서 원자를 포기하고 있는 문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 미국하고 해가지고 우리 원자봉을 가져가서 결정적인 진전이 있는데 그걸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지금 대변을 못하고 탈원전 때문에 과기부를 공무원들이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덮고 있는 문제, 파이로 프로세싱 말씀하시죠. 파이로 프로세싱의 건식으로 하는 문제가 네. 상당한 진전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문제, 또 그런 문제가 있어야 수소 경제를 우리가 뚫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 있다 그런 얘기. 네. 그래 이런 모순되는 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서 원전을 포기하고 있는 문제. 진짜 그렇네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산을 올라가고 우리 당이 뭐 영남당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한 뭐 논쟁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어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호남당인이 전라도 호남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도 2명이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지금 호남 지금 원내대표 송영길 예. 예? 그리고 다 거기 사람들은 되게 호남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도 송영길은 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거 됐죠. 예.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는 또 호남 사람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정세균, 이낙연.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렇죠. 당이 전당대회 나가는 사람들은 네. 이 당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그렇죠. 야권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윤석열은 어디서 어떤 지점에서 결합을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에서 이길 것인가? 이런 걸 갖고 논쟁을 해야지. 무슨 803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하면 안 된다 그래요. 더군다나 젊은 정치인들이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고 새로운 전략을 내놓고 싸워야지. 예, 이걸 이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하는 것들은 그 참 원장님 말씀 맞는 게 그 대목에서는 사실 저 주호영, 저 오선우 의원도 잘못했어요. 솔직히 말해갖고 이준석이 김웅이 뭐 그런다 그래갖고 이거 뭐 앞으로 말이야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려면은 뭐 최소한 지리산 올라가 봐야지 어디 동네 뒷산 올라가서 되겠어? 그러니까 보면은 이준석이 아들뻘 되는 이준석이한테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뭐 경험 그런 이야기나 듣죠. 하여튼 그건 뭐 이 정도에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월성 원전도 어느 날 비서관한테 야가 언제 폐기되냐. 앞서 우리 오늘 주제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아까 8개 기관과 부처가 다 돼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임종석이하고 조국이하고 이광진에 쏙 빠져 있는 즉 이 머리와 몸통과 머리를 잇는 여기 목만 싹 빠진 거예요. 핵심적인 여기 딱 7개 경추만 쏙 빠졌는데 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 평생 친구인 송철호가 지난 30년 동안 7번 선거마다 줄줄이 다 패배했는데 내가 그 친구 한번 뭐 당선되는 꼴 봤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임종석이 조국이 움직이면서 황운하 그 당시 보면 저 한직에 밀려있던 이 친구를 울산에 보내서 이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이 문제인데 어제 그저께 보면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민사소송을 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한테 그러니까. 5억짜리. 근데 수사에 개입한 거죠. 수사 지시한 거죠. 수사 지시했는데 그 보면 대변인이 됐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재판부에 낸 참 그것도 쪽팔리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피고 문재인은 그러한 적이 없으며 수사 당부를 했을 뿐이랍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계속 이제 말씀드린 이 양반이 결정장애인지 이게 보면 십상시한테 좀 물려 있는 것인지 이번에 보면은 이성윤 문제도 질질 끌어서 결국 이성윤대로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성윤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젠. 그럼 기소가 되는 순간 감찰이나 기소받는 검사는 그만 사직서 수리를 못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울산 부장선거 그렇고 이런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보완하면 네.
검찰총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죠. 검찰총장 총괄 주하는 거.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경우는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그동안 그런 일을 반복해 왔어요. 맞아요. 네, 첫 번째 이제 김학의 사건 네. 공소시효가 끝났던 뭐든 할 거 없어. 그래서 진실이라도 밝혀라. 김학의 그분은 성접대 금제가 거론이 된 건데 네. 그걸로 재판을 한 것이 아니고 네. 그걸 조사하다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니까 그 사람은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뇌물로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버닝썬 사건. 네? 네. 버닝썬 사건도 대통령 지시해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장자연 사건 그거 한 거예요. 한날 얘기했죠. 네, 또 무슨 방위산업 무슨 방산 비리 거에서 비리 다 하라. 저는 무죄예요. 다 그렇게 해서 무죄 나오고 그 쓸데없는 일들을 벌렸어. 기무사 뭐 내라는 뭐고 다 무죄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런 일들을 자꾸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사소송이 걸리니까. 네네. 근데 그냥 충고로 한 거지. 내가 그럼 지시한 거 아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너무 비겁한 일이야. 응? 나 같으면 벌금 물고 말겠어요. 만약 그 벌금 나오면은. 아니, 그 사람이 그 닭 잡아먹고 우리말 내는 거 비슷한 거지. 네. 어디 그런 일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분들이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바쁘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아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고 그러죠. 진짜 가만히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대통령 청문 같은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비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시하지 않고 네. 그렇게 했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다 목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야 송철호 그거 왜 거기 니들 개입하고 니들 왜 거기 가서 전화하고 니들 왜 가서 그 무슨 정책 만들어주고 거기 왜서 무슨 공약 만들어주고 왜 경찰들 개입하고 니들 죽으려고 그러냐? 네. 사그리 모거지 떨어지는 일이야. 그게 대통령의 동의가 없이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어. 또 이 사건은 그냥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이거 종합판이야. 네. 응? 종합영어라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정통 종합용. 그거 공부하면 이게 영어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사법부의 문제가 있잖아요. 김미리와 그 네. 사법부 김명수, 재판이 예. 뒤로 미뤄진 문제가 있잖아요. 중앙지검의 꼬리 자르기가 있잖아요. 자, 내가 이 시를 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사건은 꼬리를 자르고 네. 재판은 꼬리를 자르고 네. 중앙지검은 검사들은 꼬리를 내리고 네. 꼬리를 내리고 한 거잖아요. 예, 꼬리를 그것까지 쳤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과 우리 같은 사람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꼬리. 이 꼬리 삼행시입니다. 꼬리를 내리고 꼬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꼬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꼬리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꼬리. 그러니까 이게 꼬리입니다. 꼬리. 네. 근데 이제 사법부 꼬리 있죠. 네. 그다음에 중앙지검 꼬리 있죠. 예. 그다음에 몸통하고 그 꼬리가 분리된 꼬리 있죠. 네. 그다음에 이것이 경찰이 개입된 꼴이죠. 네. 검경 수사권 네. 문제. 이게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약한 꼴인가 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이번에 손정민입니까? 손흥민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그 의대생 중앙대 의대생 손정민이죠. 그거를 수사를 경찰이 한 거잖아요. 초동 수사를. 그렇죠. 초동 수사를 완전히 해갖고 이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 국민이 지금 수사관이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말은 계속 CCTV가 어떻고 핸드폰이 어떻고 신발이 어떻고 막 해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억울한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죽은 학생 하나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걸 보니까 네. 야 경찰이 이거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어? 지난번에 그 경찰청장인가 누가 왜 그 대북 전달난 사람 수사하라고 그러면서 이게 미국 저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가시는데 이 한미 관계가 이랬는데 여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조사해야지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박상학 씨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이런 정도의 그 검찰의 그런 직업의식이라고 할까 윤리의식이라고 할까 정치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지역에 있는 토호들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들 눈치나 살피고 승진이나 하려고 기소할 거야 빼고
기소하지 않을 거 넣고 정치 사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누가 막나? 검찰 피하려다가 그 있잖아요.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거. 원래 그 파출 노루 피하려다 범 만나는 거. 노루 피하다 범 만나고 예. 파출소 피하다가 검찰청 가고. 제일 내가 요즘에 그 지금 살려내야 될 얘기 가운데 환관을 피하려다 동탁을 만난다. 아이고. 그 있잖아요. 한나라에 십상시 그 바로 후안에 그 황건정난 때 그저 온 참 갑자기 십상시 때려잡으려다가 진짜 동탁 만나서 묵사발이 났죠. 환관들이 설치니까 네. 이제 동탁을 불러들였잖아요. 네. 동탁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권한을 찬탈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 동탁까지 만든 지금 갑자기 좀 꼬리. 경찰이 예, 경찰. 그 지방 경찰도 생기고 검경 수사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막 그걸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는 공술의 공수거처다. 내가 이렇게 이름을 딱 붙였어. 네. 내가 네이밍을 하니까 뭐 딱 맞아요. 이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답니다. 공수처 때문에 얼마나 복잡해서 당이 쪼개지고 뭐 난리 났잖아요. 공수처. 아이고 공수처 법안 그 통과시키려고 그 패스트 트랙 걸어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면접 시험을 보는데 검사들이 쓸만한 놈들이 안 와. 안 와. 저 특수부 검사들이 있어야 그걸 하는데 그게 경험 있는 사람이 안 와. 뭐 지금 됐던 사람도 사표 내고 안 와. 심지어는 그 수사관도 안 와. 네. 왔다가 중간에 그만둬. 그래가지고 네. 또 이성윤을 무슨 차에다 그 황제로 수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어.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다는 게 결국 감사원에서 보낸 조희연이니까. 그 조희연 그걸 그냥 갖다 1호로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쪽팔리 그래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요즘 이런 말이 돈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그 애를 쓰면서 정의당하고 말이야 그 짝짝꿍이 돼서 선거법 아이고. 제가 이 글을 쓰는데 네. 나는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참 맛깔나게 쓰는데 독자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청와대는 옹고집이다. 그랬더니 모든 신문이 뭐 옹고집 뭐 이런 걸로 그 언론이 이제 보도를 예. 했어요. 내가 얘기한 거는 옹고집이에요. 집이 집거자. 그러니까 옹고하고 글자를 하나 띄웠다고.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옹고집들이 모여 사는 집이다. 옹고집 있잖아, 집. 네. 이렇게 썼어요. 옹고집이 아니라 옹고집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는 공술의 공수거처인데 네. 이제 그게 해서 첫 번째 잡아놓는 게 지금 조희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희연이를 그 공수처에서 풀어주기가 어려워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게 공수처가 처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아무것도 없이 유망무실하게 할 수가 없어. 그것도 감사원에서 일단 통과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하니까 공수처 너마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공수처 너마저. 네. 이 따옴표 네. 공수처 너마저 이렇게 쓰면은 그 독자들이 좀 이거 알아듣고서 막 회의스에 그 재밌는 그 표현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브루투스 너마저죠. 공수처를 믿고 이게 자 권력 호용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결국은 우리 거 잡아놨는데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브루투스가 그 시저를 갖다 시저를 죽이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공수처 너마저 이렇게 썼는데 네. 그거를 알아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니까. 에이, 다 알아요. 내가 좀 잘못했나? 아니, 표현을 다 알아요. 잘못했나 모르겠어. 아니,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알고 이제 보면 오늘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원장님이 저 이해 박는 집 조심하세요. 이해 박는 집에서 치과 의사하신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또 뭐 전쟁한다고 의병을 모으신다면서요. 김장 의병?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네. 못나리 김치를 만들어서 못나리 김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밭에 나오는 김치 그 배추 가운데 한 30%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 버려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제 팔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네. 그 못나니 그 배추들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네네. 가성비가 좋은 김치를 만들어서 김치만은 우리 걸 먹자. 음. 김치 공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인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치를 우리 거를 지들 거라고 하고 무슨 알몸 김치도 알몸 김치도 중국 대사가 그 김치 만드는 뭐 레시피를 뭐 예, 예.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김치만은 우리 거니까 네. 우리는 김치를 수호해야 되겠다. 의병 운동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네.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김치를 공급해 가지고 네. 우리는 이제 돈 하나도 안 받는 거니까. 예? 그 재료비는 받으셔야지. 아니 근데 그 재료비와 이제 농민들한테 주는 거는 주지만 예. 도시민들이 아주 싼 좋은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김치만은 우리 거를 먹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23톤을 만들어서 없어서 못 팔았거든. 근데 요번에 이제 양이 대단해. 23은 대단하네. 예, 올해 이제 100톤을 이제 하는데 100톤. 하고 난 뒤에 한 500톤 정도의 김장을 만들어서 25,000원씩 이제 팔 생각입니다. 키로당. 10kg에. 아 10kg. 싸네요. 무지하게 싼 거죠. 예, 10kg 2만 그래도 5천 원. 중국 김치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나 어. 우리 김치, 우리 고추, 우리 양념 이걸로 해가지고 네. 쫙 해가지고 중국 그 김치를 몰아내는 운동. 우리가 뭐 다른 걸 몰아내면 안 돼. 우리도 예, 예. 팔아야 되니까. 근데 네. 김치만은 위생적이지도 않고 거기서 또 오는 게 뭐 알 수가 없어 지금. 알몸 김치라는 게 막 옷 벗고 들어가서 뭐 김치 담는 거 봤지 아, 않습니까? 이거 거기서 쉬를 했는지 응아리 했는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관련되는 거니까 네. 중국 김치 파는 집하고 우리 못난이 김치 파는 집하고를 딱 분리를 해가지고 못난이 김치 파는 집들은 전부 이제 장사가 잘 될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민생이고요. 네. 민생이고 나라가 잘 돼야지 무슨 못난이 김치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이 나라에서 절망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후퇴라고 하기도 그래.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사법부가 저렇게 됐어요. 저게 사법부에 지금 대봇을 모아놨잖아요. 지금 네. 우리 법연구회인지 뭐 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세상에 사조직이 뭐 조폭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판사들이 그런 조직을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정보를 유통하고 그렇게 소집단으로 서클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도 있어본 적이 있고 그건 군부에서 그 왜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회라고. 하나회라고.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박물관에 이제 들어갈 거지만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주는 방송국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순 엉터리 그 공정성도 문제가 안 되는 김어준. 그게 무슨 세월호 뭐 음모설 같은 걸 영화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네. 선거에 그렇게 개입해도 이거를 응징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고 문제도 제기 못하는 이런 나라들이 돼 있고 그게 무슨 참 언론인이라고 그 집권 여당 180석이나 되는 의원들이 거기를 못 나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나라잖아요. 언론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행정부, 또 입법부는 어차피 저 정쟁적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미 사법부는 사조직화되어 버렸고, 그냥 예서 사부라고 얘기하는 언론은 장악되거나 아니면 그 핵에 망치간 자들이 나와서 이른바 선전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우리 김 원장님이 좌절하실 만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입법부의 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상권이 분립돼 있는데. 그러니까 입법부의 국회의장을 하던 분이 한 달 후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임명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거는 상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무총리에서 얼마나 그 명성을 얻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얼마나 될지 몰라도 민주주의의 파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요 최근에 내가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코미디가 한데 하나가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네. 부동산이 실패한 거를 자인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너희들 잘못이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네. 꼭 어떤 거 생각나냐면 이 노예 근성이 있는 부모가 예. 버스를 타고 가서 타고 가다가 네. 급정거를 하잖아. 네. 기사가 급정거를 하면 우리 올바른 시민들은 왜 그렇게 급정거를 하냐? 얘가 다칠 뻔했다. 얘가 다쳤다. 네. 그렇게 항의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 애를 줘 막는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런 얘기. 네네. 그런 해서 대통령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잘못해서 죽비로 맞은 것처럼 됐다. 그렇게 하시면 그 우리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나도 좀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이 양반이
아, 이거는 공무원놈들이 이거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이 대통령은 잘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미션을 제대로 수행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지금 내가 비유를 또 아침에 잘 들었어. 예. 변사또가 예. 수청을 들라고 그래, 심청이한테. 네. 아니, 춘향이한테. 심청한테 들러 큰일 납니다. 춘향이. 춘향이한테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변사또한테 대들면 이제 곤장을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방을 나무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몽룡이가 와가지고 보니까, 야, 변사또 저건 건드리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그 이방 저놈이 저 수청 들라고 했지. 어? 누가 시청 들라는 말을 가서 전달했어. 저놈이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 거다. 그래. 노예 근성이다 그러니. 예. 문재인하고 싸우면 후보 안 되고 문파들의 공격을 받을 것 같고. 네. 차별화는 해서 여기서 면피는 해야 돼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예? 그러니까 당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그 윤석열을 그래도 정치 경험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네. 그게 권력하고 맞서서 1년 8개월 동안 싸우는 걸 보니까 저게 그건 인정합니다. 뭐 카리스마가 있구나. 지도자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윤석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인데서 하니까 그 수사팀장 그러니까 더 일어나는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물을 먹고 박근혜 정부 내내 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앞서 우리 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데 오늘 주제가 보니까 비겁과 당당이네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은 비겁했고 이재명 당당치 못하고 비겁하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지지율은 1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씨가 이제 이번 180일 전에 대선 후보 뽑으니까 대충 9월 초면은 대통령 후보가 될 확률이 거의 90%거든요. 이재명 씨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되면 난 월급 180도 바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나는 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송구스럽게 짝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대통령께서는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너희 관료놈들 공무원놈 니놈들이 미션을 잘 수행하지 못한 탓이야. 그야말로 아첨과 아부의 극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뒤통수 칩니다. 제가 이성윤이 이제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직권 면제가 되든지 뭐 아니면 좀 그만두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소가 되는 기소되면은 저 면제 안 되고요. 그 사표 수재 의원 면제가 안 되고 그냥 이른바 보직 없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뭐 끝까지 뭐 김호수가 뭐 검찰총장 돼서 그냥 앉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지금 한동훈이 같이 뭐 이런 뭐 법무 뭐 연수원 무슨 뭐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기소가 됐고요. 네. 한동훈은 무혐의가 됐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이제 귀향 갔다 돌아와야 되고 네. 이 사람은 이제 귀향을 가야 되는 처지죠. 두 남자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두 남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뭐 조국 추미애 다 이제 갔죠. 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짧은 시간에 가는가? 사람들은 가는가? 왜 짧은 시간에 오는가? 이를테면 윤석열이가 왔잖아. 예? 예. 한동훈이가 왔잖아. 맞아. 예? 그 왜 왔냐? 무슨 무슨 그 검사 있죠? 그 주먹 휘둘고. 그 이제 쇼한 광주의 정준웅. 그분은 이제 가는 거죠. 가죠. 이제 그런 게 길게 보면 가지만 짧은 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그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윤석열이가 얘기한 그거예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 조직이라는 건 민주주의, 네. 헌법, 네. 제도, 법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했던 경희대학 출신, 호남 출신, 그게 우대해가지고 우리말 잘 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주군으로 생각하는 대학 선배인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네. 조국한테 맹종 거기를 충성했던 사람은 가고 네. 조직 민주주의 법치에 충성했던 사람은 사는 거단 말이에요. 네. 지금 송영길은 그 중간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완팀하면 가고 네. 국민하고 완팀하면 사는 거죠. 네? 근데 어디 잘 아시잖아요, 송영길 주 대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송 대표가?
차별화 내지는 뭐 하여튼 자기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결론은 벗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 말씀하신 대로 결국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까지 저 3명 장관 송배 와라, 재송부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재송부 안 하면 토요일 날 임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송영길 대표는 가는 거지 마시고. 한 명 할 겁니다. 한 명. 한 명 자르는. 한 명 할 거죠. 한 명 할 건데 네. 이제 한 명 자를 거죠. 그리고 이제 면피를 해서 갈 거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또 복잡할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수편에 서야 된다. 국민한테 충성해야 된다는 네. 거죠. 민주주의에 충성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정의에 충성해야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충성하고 명예에 충성하고. 네. 제일 요번에 구질구질하게 된 것이 나는 이성윤 그분이 네. 기소당하고 요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야. 김학의 그 사건을 내 혼자서 한 거냐? 우리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지. 그러니 왜 숟가락니까 같이. 그다음에 조국하고 니들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지. 내가 내 힘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한번 풀어볼까? 할 얘기가 막 차고 넘칠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그리고 참 그건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네.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뭐 하여튼 악역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토사구팽. 펄펄 끓는 수 앞에 있는 거죠 지금. 토사구팽을 당할 솥과 네. 읍참마속이 이제 마속을 삼국지에서 그 뭘 쳤잖아요. 예, 예. 읍참마속을 하는 그 죄관련이 쳤지 아마. 네. 그 마속을 칠 장도 큰 칼. 그 사이에 있어 지금. 읍참마속을 당하느냐 토사구팽을 당하느냐.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삼겨 죽을래? 목 잘려 죽을래?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대통령님 나 이렇게 하면 그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나만 억울하게 나만 당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휴가 내고 간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할 얘기 있습니다. 내가 언제 지시했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올렸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겁한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우리는 네. 다 예. 보이는 거니까 이제 송영길도 그렇고요. 네. 내가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 지금 초심 돌아갔습니다. 네. 난 이제 글 하나 쓰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이제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 목소리는 이 쓴소리는 이 소신은 남겨둬야겠다. 네.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난 이거는 금기로 돼 있는 거. 이거 성역으로 돼 있는 거. 네. 이거 아무도 못하는 얘기. 국민들이 다 바람풍 하니까 다 바람풍 하는데 난 바람풍 해야겠다. 네. 이건 나 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이 시대에 양심 있는 지식인 한 사람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게 정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옛말에 이런 거 있죠. 뭐 성경에 제가 정확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옛날 저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나 같은 얘기가 있죠. 한 사람이라도 정의로운 이야기를 갖다 외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벼락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즉 지금 그래도 좀 처절하게 보면은 우리 사회 하늘에 대고 과음 질러주는 못난이 김치를 만들고 계시네요. 김장 의병장. 그다음에 이에 박는 집 우리 김영원 원장. 10kg 저도 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예. 올 겨울에는 맛있는 김치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황태순 우리 박사님이 좋아하고 네.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그 방송을 하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자, 네. 좋아요, 네. 또 무슨 그 광고료 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말 올바른 소리. 네. 정말 이거 좀 답답해서 어디 가면 못 듣는 얘기를 네. 황태순 TV에 와서는 들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여기 와서만은 정말 다른 데서 못하는 얘기 우리가 한번 여기다 남겨놓고, 네. 우리 시대의 소리로, 말씀으로 네. 이렇게 딱 남겨놓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시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